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 전직교사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저와 남편은 은퇴 후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교직 생활 30여 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연금이 있었고 집도 두 채나 가지고 있었으니 남들 부럽지 않게 살 거라 굳게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성동구와 분당의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남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그 모든 시작은 바로 분당 아파트 투자 단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팔았던 성동구 아파트가 지금은 재건축 바람을 타고 무려 2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매일매일 후벼 팝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저와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는 저와 같은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맞이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부디 제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값진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저는 정년퇴직을 불과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면서 늘 같은 일상과 책임 속에 살았기에 이제는 남편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재산은 단출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한 채 시세로 약 10억 원 정도. 그래도 우리에겐 든든한 집이 하나 있으니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아파트도 작년보다 1억은 더 올랐대.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연일 집값 폭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학교 동료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영선 씨, 내가 작년에 분당에 아파트 샀다고 했잖아. 벌써 3억이 올랐어.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3억이라니. 저는 그동안 한 달 월급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빠듯하게 썼을 뿐인데 누군가는 투자 한 번으로 수억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전세금이 매매가의 70%까지 나와. 분당 아파트가 15억이면 전세 10억에 놓고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면 돼. 실제로 내 경우가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 계산기가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동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5억을 받고 분당 아파트를 전세 10억의 세를 놓으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 두 채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번 기회에 분당 아파트 사는 게 어때?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출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은퇴하면 소득도 줄 텐데. 하지만 제가 꼼꼼히 숫자를 계산하며 설명해주자 결국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약의 날. 우리는 15억 원짜리 분당 정자동 아파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동구 아파트 담보대출 5억 원, 그리고 바로 전세 10억 원을 맞추면서 말끔히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날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시험에 합격한 학생처럼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성공했다. 이제 집 두 채 가진 사람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분당 아파트를 계약하고 불과 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 아파트가 벌써 17억이래.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15억에 산 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는데 2억이 오른 겁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평생 월급만 받아온 제가 투자로 이런 수익을 손에 쥐다니.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꿈꾸듯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은퇴 후에도 넉넉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집값은 18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나도 같이 들어갈 걸 그랬네요. 그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부동산 투자에 귀재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3억 벌었으면 파는 게 좋아. 더 욕심내면 위험해. 그러나 제 마음속 확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이런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분당은 최소 25억 간다. 강남 옆인데 떨어질 일이 없다. 정부 규제는 의미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분당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그 말들은 제 불안을 지워버리고 오히려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세를 확인했고 저녁이면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20억이 되면 성동구 대출 다 갚고 세계 여행 다니자. 그래, 이제 진짜 황혼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치 성공한 투자자의 인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초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건 대출 이자였습니다. 성동구 아파트 담보로 받은 5억 원 대출. 처음엔 월 20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새 25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남편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이자 계속 오르는 것 같아. 뉴스에서 금리 올린다더니 진짜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시세가 더 오를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빠져나가는 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분당 아파트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요즘 전세 많이 떨어졌다던데. 혹시 재계약할 때 보증금 조금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전세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10억 하던 게 지금은 9억쯤 봐야 돼요. 9억이요? 그럼 1억이나 떨어진 거잖아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세입자가 나간다면 기존 보증금 10억을 돌려줘야 하지만 새 세입자는 9억밖에 안 준다는 겁니다. 그 1억 차액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달 250만 원이 넘는 이제 2주택 보유세까지. 그런데 전세 보증금까지 메워야 한다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 전세 계속 떨어지면 버틸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평온했던 꿈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여름 우리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 200만 원이 1만 원이던 대출 이자는 어느새 2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세입자 보증금까지 메워야 할 상황에 놓이자 저는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닥쳤습니다. 분당 아파트 시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18억이던 아파트 값은 순식간에 15억, 13억으로 곤두박질 쳤고 마침내 11억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휴대폰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산 가격보다도 낮아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작 1년 전만 해도
18억을 찍던 집이었는데 이젠 우리가 투자한 15억보다도 낮아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전세 시장이었습니다. 처음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10억 원.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전세 시세는 7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억 원을 고스란히 저희가 메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저희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서 급히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금 10억 돌려주셔야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2달 뒤 무려 10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그런데 새 세입자를 구한다 해도 7억 원밖에 받을 수 없으니 나머지 3억 원은 우리가 메워야 했습니다. 성동구 아파트는 이미 담보대출로 묶여 있었고 더 이상 돈을 빌릴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다간 우리 완전히 무너져. 결국 집을 팔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분당 아파트와 성동구 아파트 모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사모님, 요즘 매수자 거의 없습니다. 급매로 내놓으셔야 10억 초반은 생각하셔야 해요. 10억 초반이라니 우리가 15억 주고 산 집인데 팔면 곧바로 파산을 의미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출 이자는 월 3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성동구 아파트까지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닐까. 머릿속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동구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성동구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세가 11억까지 올랐어요. 부동산 사장의 말은 달콤했지만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평생 살아온 성동구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겨울 저는 인생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20년 넘게 아이들을 키우고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던 그 집을 10억 5천만 원에 내놓고 팔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추억을 돈으로 팔아버리는구나. 빈방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매매 대금에서 담보대출 5억을 갚고 남은 건 5억 5천만 원. 그중 3억 원과 세입자에게서 받은 7억 원을 합쳐 전세 보증금 10억을 돌려주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고작 2억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임시 월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텅 빈 방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성동구 아파트를 떠난 지 불과 몇 달 뒤였습니다. 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선아, 너희 살던 아파트 지금 20억까지 올랐다더라. 조금만 더 버텼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겨우 10억 5천만 원에 팔아야 했던 집이 불과 몇 달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했다니. 남편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동구 아파트는 남의 손에 넘어갔고 우리 손에는 쥔 것 없는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당 아파트 시세는 더 가혹했습니다. 처음 15억에 샀던 집은 실효 1억 10억, 그리고 끝내 9억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세입자 전세금도 10억에서 7억, 나중에는 6억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1억 2억씩 보증금을 메워줘야 했고 그 부담은 우리를 서서히 짓눌렀습니다. 결국 24년 겨울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9억 원의 급매로 팔아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가 15억 주고 산 집을 이제 6억 가까운 손실로 내놓다니, 매매 대금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니 우리 손에 남은 건 고작 2억 원 뿐이었습니다. 성동구를 팔고 남은 돈까지 합쳐도 평생 모은 재산은 고작 4억 5천만 원.
재미련. 그 후 우리는 하남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21평 남짓한 집. 20년 넘게 살아온 내 집을 떠나 노후에 월세살이를 하게 되다니 그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밤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왜 분당을 샀을까? 왜 성동구 아파트를 그렇게 성급히 팔았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지나간 뒤였습니다. 더 가슴을 찢어놓은 건 성동구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팔고 난 뒤에도 가격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20억, 21억, 23억. 결국 지금은 23억에 거래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집을 지켰다면 우리는 지금 23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은퇴 후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덜 부렸다면, 안전하게 지켰다면 우리의 노후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4년 겨울 우리는 결국 모든 걸 정리한 채 하남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 원, 결혼. 남의 집에서 살아간다는 현실은 그동안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냉정했더라면. 그러나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더 큰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모아온 작은 자산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정한 안전망이었습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돈을 빌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금과 대출을 이용하면 내 돈은 덜 들어가니 손해볼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모든 게 순조롭게 굴러가는 듯 보이지만 한번 틀어지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배운 건 절대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당은 천당 위에 분당이라 불리며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었습니다. 정책 하나, 금리 하나로 모든 상황은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만약 성동구 아파트 하나만 지켰더라면 우리는 지금 23억 자산가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욕심이 결국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온 건 타이밍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버텼더라면, 혹은 조금만 더 빨리 정리했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후회 속에서 깨닫곤 하죠. 지금 저와 남편은 그저 절약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안에만 웅크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 공부방에서 보조교사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다 보면 몸은 고단하지만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끔 성동구 옛집 앞을 지나가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집을 지켰다면 지금 우리 삶은 달라졌을까? 그러나 이제는 후회보다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모든 선택은 결국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노후 준비에는 절대 욕심을 섞지 마십시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노후 자산만큼은 절대 위험한 곳에 두지 마세요. 저의 실패담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투자 고민이 있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